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입시학원의 한국사 강사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일제히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수능 기출문제도 그렇고 내신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범위가 들어가면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이 일제히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 순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한국사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꼼꼼하게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 1894년에서 1895년, 자, 청일전쟁이 일어났었죠.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이겼어요? 그렇지, 일본이 이겼죠. 그 결과 일본이 청나라한테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랴오뚱 반도를 할양받고 많은 배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에서는 일본한테 덤빌 세력은 바로 러시아밖에 없었죠. 자, 당시 그래서 1904년 초가 되면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막 여러 곳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 우리의 황제였던 고종은 한반도에서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할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본 너거편도 러시아 너거편도 들지 않겠다. 바로 국외 중립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자, 이 국외 중립선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강대국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당시에 국력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냥 고종이 국외 중립선언만 발표한 상황이었죠. 어떻든 1904년 2월 달이 되면 2월 8일 날 되면 일본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한반도에서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이 일본은 당시 조선에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과 바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04년 2월 달에 한일 의정서인데, 이 한일 의정서의 포인트는 일본이 러시아랑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군사 기지의 거점을 장악을 해서 러시아랑 전쟁의 우위에 설기 위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본은 1904년 8월 달이 되면 바로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공부를 합시다. 바로 고문정치라고 기억을 좀 할게요. 고문정치. 당시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와 그리고 외교고문이었던 스티븐슨이 있는데, 이 메가타는 나중에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메가타 때문에 당시 우리의 화폐였던, 이때 조선의 화폐였던 갑종, 을종, 병종 화폐가 있었는데 병종 화폐가 완전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그리고 을종 화폐 중에서도 한 반 정도, 한 40%, 50% 정도가 을종 화폐 중에서도 우리의 돈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빚을 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로 인해서 빌린 돈을 갚자는 국채 보상운동이 1907년 대구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든 이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화폐 정리 사업. 자, 그러면서 당시에 우리 갑종, 을종, 병종 화폐 중에서 을종과 병종, 그리고 병종 화폐는 아예 쓰지를 못했고 을종 화폐 중에서 일부분은 쓰지를 못했다는 거. 그리고 당시 이 메가타는 일본의 제1은행에서 발행했던 화폐만을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화폐들을 다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빌리게 되어서 나중에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좀 기억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외교고문이었던 스티븐슨, 당시 을사늑약, 바로 제2차 한일협약에 지금 마음대로 도장을 찍어버리는 아주 나쁜 놈이죠. 이 스티븐슨 나중에 전명훈 장인환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어떻든 이 제1차 한일협약 고문정치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그리고 1905년 7월 달이 되면 바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일어나는데,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일어나는데,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무엇입니까? 이 가스라는 당시 일본의 외무 대신이었고요.
테프트는 미국의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과 미국이 서로 밀약을 맺는데 당시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필리핀에서 미국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필리핀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반면에 한반도 조선 먹는 것은 일본이 조선을 먹는 부분인데 그것을 미국이 묵인해주는 사건, 즉 인정해주는 사건이 바로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좀 하나 알아둬야 될 부분은,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바로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기억나시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자,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최초로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었었고요. 자, 그래서 미안했기 때문에 미국이 당시 우리한테 거중조정의 원칙을 줬지 않습니까? 거중조정의 원칙을 담아뒀는데, 이 거중조정의 원칙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양국은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자는 내용이었잖아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그런데 나중에 1905년 7월 달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아니죠. 도와주지 않죠. 바로 그러면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거중조정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그리고 1905년 8월 달이 되면 바로 제2차 영일동맹이 체결됩니다. 당시 영국이 미얀마를 먹는 부분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영국이 그 대가로서 일본이 조선 먹는 것을 인정하는 조약이 바로 제2차 영일동맹이죠. 자, 그리고 전쟁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1905년, 자, 9월 달이 되면 전쟁이 누가 이겨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바로 일본이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하죠. 러시아한테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제 한반도에서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자, 한반도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도 일본한테 이제 드디어 아무도 이제 까불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일본은 이제 지금 마음대로 우리 이 조선, 한반도를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온 한반도가 그러면 쪽쪽쪽거리고 있겠네. 맞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일본이 자기의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바로 1905년 11월 달에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죠. 이 제2차 한일협약, 바로 정말 우리가 역사의 아픔이 있는 제2차 한일협약이 바로 을사늑약, 을사조약이 되겠죠. 을사년 때. 자, 이 을사늑약의 그러면 가장 큰 포인트는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좀 할게요. 을사조약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인데, 우리 장기를 두면 장이요 이러면 피할 데가 없을 때 외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외통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외통수. 자, 외는 외교권 박탈되고, 통은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자, 이때 당시 초대 통감이 바로 누구였냐면, 자, 우리 친구들 다들 알고 한 번쯤 들어봤던 이토 히로부미가 됩니다. 자, 어떻든 이 외교권 박탈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쪽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을사조약의 이 외교권 박탈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당시 학생들은 휴학을 하죠. 학교를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상인들은 철시를 하죠.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당시 고종의 호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영환이라는 분은 자결을 합니다. 을사조약의 부당성 때문에. 자, 그리고 황성신문에서는 장지연이란 분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까지도, 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도 게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을사조약의 부당성 때문에, 자, 바로 을사의병도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이 을사의병은 나중에 항일 의병운동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공부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당시 우리의 황제 폐하였던 고종 황제는, 자, 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 미국에는 누구를 파견합니까? 미국에 헐버트라는 분을 파견하죠. 헐버트를 파견하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바로 1907년이거든요. 이 헤이그 특사 3명을 좀 기억해야 되죠. 이준 열사, 자, 이위종 열사, 이상설 열사, 이 세 분이 당시 이 헤이그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겠습니까? 당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자, 우리의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갔는데, 그런데 이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는 우리 조선과 가까웠던 게 아니고 일본하고 훨씬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가게 막다 보니까 이 이준 열사가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합니다. 자, 되게 안타깝죠. 자, 그리고 어떻든 이 헤이그 특사는 그럼 성공합니까? 실패로 끝나요.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되게 안타까운 우리의 근대사적인 역사들이 지금 쭉 국권 침탈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헤이그 특사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자, 일본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누구라고 봐요? 우리의 황제였던 고종이라고 지목을 하죠. 그리고 누구를? 우리의 황제였던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립니다. 저가 뭔데 우리의 국왕을 저것 마음대로 퇴위를 시켜버려요. 자, 우리 역사에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나서 자, 일본 놈들이 1907년 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한일 신협약 자, 이때 1907년이 정민년입니다. 그래서 정민년 때 7개의 조약을 체결했다 해서 우리는 정민 7조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한일 신협약은 차관 정치라고 한번 기억을 해 볼게요. 자, 이쪽에 잠깐 볼게요. 제1차 한일협약은 고문정치, 그리고 제2차 한일협약 을사늑약이죠. 외유권 박탈 통관부 설치.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907년 한일신협약 정민년 때 7개의 조약을 체결했다 해서 정민 7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차관정치라고 기억을 할게요. 여기서는 딱 한 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당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서 저가 차관이 되고 우리 조선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저가 차관이 되어서 실질적인 행정, 내정을 다 장악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바로 이 한일 신협약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일 신협약을 통해서 일본 놈들이 우리의 행정, 내정을 거의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 놈들이 저거 나라의 재정 부족을 구실로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자, 여기서 해산된 군인들이 나중에 의병에 가담하게 되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군대 해산 때문에 당시 제1 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란 분이 자결을 하게 되죠. 분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자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다면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자, 당시 을사늑약의 부당성 때문에 민영환이라는 분이 자결을 했었고, 자, 그리고 헤이그 특사로서 이준 열사가 자결을 했고, 그리고 군대 해산 때문에 자, 제1시위대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이라는 분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군대가 해산되면서 우리의 군사권도 일본 놈들이 가져가게 된 거지. 그리고 1909년 자, 기유년 때 일본 놈들이 각서를 지금 마음대로 체결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법권을 박탈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제 사법권까지 빼앗겨 버렸어. 자, 즉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일본 놈들이 지금 마음대로 재판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910년 6월 달이 되면 우리의 경찰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제 치안도 일본 놈들이 다 담당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1910년 자, 8월 22일이 되면 한일 병합조약이 공포되면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고 자, 그리고 행정권이 우리가 박탈이 됩니다. 행정권이. 그리고 8월 29일 날 이 한일 병합조약이 공포되면서 자, 이때가 1910년이 경술년이거든요. 경술년 때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의 역사를 당한 데서 우리는 그것을 경술국치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행정권이 박탈되면서 자, 우리가 일본한테 이제 나라를 빼앗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이었고요. 자, 앞에 청일전쟁 그리고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빼앗기는 그 과정까지 순서를 정말 잘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반드시 이거 순서를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러일 전쟁이 있기 바로 전에 고종은 국외 중립선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러일 전쟁이 있고 나서 바로 일본이 우리한테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서 군사적 기지의 거점을 장악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고문들을 두게 되었고, 자,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슨,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우리 1905년 7월 달이 되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조미수 통상조약의 거중조정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서 일본이 영국으로부터도 우리 한반도를 먹는 것을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는 이제 러일 전쟁에서 누가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이 러시아한테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얻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극에 달하게 되죠. 이제 아무도 터치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터치할 국가들이.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1905년 11월 달이 되면 제2차 한일협약, 바로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외유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해버리죠. 그리고 이 외유권 박탈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데, 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상인들도 일도 안 하고 고종의 호위인물 담당하는 민영환이라는 분은 자결까지 하고, 황성신문에서는 장지연이라는 분이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논설을 게재하고, 그리고 을사조약의 부당성 때문에 을사의변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당시 우리의 황제였던 고종은 미국의 헐버트를 파견해서 이 부당한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바로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는 열사분들을 파견을 하는데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누가? 우리의 고종 황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면서 자, 우리의 행정, 내정을 장악한 부분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거나라 재정 부족을 구실로 우리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군대 해산. 그리고 기후각서를 통해서 우리의 사법권을 박탈하고 1910년 경찰권이 박탈당하면서 행정권이 박탈당하면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약 36년간의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우리 역사의 아픔을,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쌤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더 강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자, 어떻든 우리 안타까운 역사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죠. 반드시 안 생기게끔 우리가 좀 더 자주 굳건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도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쌤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 친구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